네. 또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또 초대를 해 주셔서 석세스 리더스의 탑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말씀 들으신 대로 저는 오늘 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대안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뉴벤저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심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슬라이드도 잘 보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방금 또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벌써 인제 코로나가 시작이 된지 반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가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 언제 이 바이러스가 끝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또 연말이 되었고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변화를 했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 분들의 그 비즈니스에 또 타격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도시 자체를 또 셧다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 상황에 있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많은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김미경 강사님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김미경 강사님께서 쓰신 최근에 쓰신 책인데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 미래 예측 전문가들의 말대로 전문가와 수요자가 1대1로 직거래하는 시장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상으로 들어온 미래의 직업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직업의 종류, 직업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바뀔 것이고 그걸 통한 나의 꿈의 실질적인 모양 또한 바뀔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 또한 요즘 느끼고 있고 제가 체험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긱 이코노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혹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을 하고 계실 거고 혹시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 또한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이 긱 이코노미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 이코노미라는 부분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업무 형태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고 삶을 위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인디펜던트 워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직업의 형태가 아마 미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합당한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원 채널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멀티 채널로 들어오는 수입의 다각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와 함께 시작을 좀 해 볼게요. 저는 학창 시절에 미국에서 9 년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에 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 강남 바닥에서 태어나서 강남 바닥에서 쭉 자라왔었고요. 95 년도부터 2004 년까지 전 미국 동부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기숙사에 있는 동부에 있는 그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굉장히 애띄어 보이죠?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이 제가 실질적으로 다녔던 제 모교인 고등학교입니다. 네. 동부 커네리컷이라는 주에 있는 학교였고요. 그 미국에 있는 상류층 친구들이 오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만 평이 넘는 이 녹지와 숲 안에 빨간색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클래식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캠퍼스에서 저는 학교 생활을 했었고요. 어 공부를 못해서 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갔지만 유학 생활을 통해서 제 인생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오기 시작을 했고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유학 시절 때 저는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국가로부터 왔던 친구들과 이렇게 기숙사 생활, 그리고 스포츠 생활, 또 학업 생활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저의 한국 친구들과는 달리 조금 더 넓은 문화와 좀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저한테 문화적 충격이 한번 옵니다. 미국은 9월 학기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들어가기 전에 약 3주 전에 학교를 도착을 해서 그 입학 절차를 밟아야 되고 기숙사에 제 짐을 풀어놓고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제 첫 룸메이트는 미국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미국 중부에 있는 다른 주에서 사는 친구였고 이 친구가 기숙사에 처음 오는 날 부모님이 다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그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족들과 다 그 차에서 내리면서 이 친구의 짐을 기숙사에다 세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앤틱하면서도 굉장히 럭셔리한 이런 호텔에서 한 3주 정도 묵어 가시면서 이 친구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 학교에서 인제 학교를 잘 적응하고 학업에 충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3 주라는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나름 사업으로 성공하셨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시는 저희 아버지는 늘 시간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친구의 아버지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시면서 본인의 자식이 학교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문득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가 생길 텐데 이렇게 조금 더 자유롭고 내 자식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 주면서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유를 꿈꿔가면서 저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그 시카고 종합예술대에 저는 실내 건축 전공을 하러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었고요.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한국을 다시 들어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한 20년 가까이 굉장히 풍족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게 됐었고 이때 인제 군대를 간 후에 바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늘 사업에 대해서 고집을 하셨던 저희 아버지로부터 저는 남자는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우긴 했었지만 사업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제가 전공한 이 실내 건축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그냥 끝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냥 그런 목표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했던 분야에서 제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었기에 굉장히 프라이드도 많았고 누구보다도 열정이 앞섰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높은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외국계 이런 좋은 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면서 저는 하루하루 굉장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직급이 올라가고 수입은 늘어나는데 삶의 질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당시 저도 인제 결혼이라는 걸 했었고 와이프는 삼성 제일모직에서 최연소 과장으로 나름 또 승승장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저희 둘이 사실 기업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남들 부럽지 않은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입이 되었지만 시간이 항상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들어진 환경 내에서 저의 삶을 맞추다 보니까 늘 저희가 원했던 그런 자유로운 삶, 원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미국 생활에서 제가 봤었던 그런 뭔가의 풍족한 삶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늘 고민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저는 우연치 않게 책을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단 직원에서 CEO가 되기까지는 평균 40년이 걸린답니다. 이 고민을 했을 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IBM이라는 기업에서 직급이 과장, 이제 차장으로 진급하는 시기였는데 제가 그때 경력이 10년 차였는데 그럼 그때부터 30년이 더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시장에 투자한 시간이 내가 부자가 되는데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빛나는 내일은 40년 후에나 올 수도 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나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당신이 치매에 73세 치매 노인이 되어 냄새나는 침대에 누워 있을 때일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 저의 그 직장 생활, 커리어로 봤을 때는 나이가 한 50 정도가 넘으면 그래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50이 넘으면서 그래도 작은 외국계 기업에서 그래도 대표이사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게 되면서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계산과는 다른 속도로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미국 생활에서 봤던 그런 풍요로운 삶을 내가 50 이후에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치 않게 저랑 첫 직장을 같이 다녔던 아주 친한 동생으로부터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저는 전달을 받습니다. 그때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을 받으면서 선능에 전 초대가 됐어요. 사실은 그때 제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뉴스킨 제품이 좋다 그래서 제품 체험을 하러 제 선능에 왔었고, 그때 때마침 이영건 박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예, 이영건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아마 네이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이버에다 이영건이라고 치시면 아마 이 박사님의 그 프로필이 나올 텐데요. 이 박사님께서 이 경제학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했었지만 뒤통수 안에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신 것처럼 파이프라인의 우화 이 책이 보이시죠? 이 책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에서 이제 4학년 때 졸업 전시회를 제가 미리 좀 빨리 준비를 좀 더 그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3학년 여름 과목으로 서머 스쿨로 옆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 수업을 듣습니다. 스토리텔링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수업을 택했던 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제가 원하는 학점을 딸 수 있고 쉽게 딸 수 있는 수업을 택하다 보니 이 수업이 저한테 걸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물덩이로 당신의 시간과 몸을 투자해서 물을 날라서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물이 고여 있는 데에서 도시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처음에는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순간 저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세미나, 책, 그리고 성공하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이 원리를 하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버는 수입은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임대 수입 같구나. 제 전공이 실내 건축이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부동산 회사였는데 나름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나름 외국계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을 때 고액의 연봉을 받을 것이고 그 돈들을 모아서 작은 건물 하나 지어서 월세 소득 받으면서 그래도 60 이후로는 와이프랑 좀 편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었고 그렇게 제가 원하던 임대 수입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로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저는 큰 매력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조금 더 깊게 이 비즈니스를 검토를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접했던 책이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입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경제학 박사가 또 쓴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사실은 92년도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출간이 되어서 나름 베스트셀러였고 그 당시 크게 사업을 하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선물해 주신 책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돈을 벌고 있는지. 전 세계에는 수만 가지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만 가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의 형태는 이 네 가지로밖에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그리고 크게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왼쪽은요,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고 5%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 95%의 사람들이 시간과 몸을 써서 즉 노동 수입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업가 투자가들은요, 전 세계 5%의 사람들이고 95%의 돈을 쥐었다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과는 달리 본인들이 구축한 자산 혹은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꿈꿔왔던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는데 결국 저의 커리어랑 제 과거를 돌아보니 저는 직장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즉 시간이랑 제 몸을 써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유학 시절 때 느꼈던 제 룸메이트의 부모님들은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월급형 직원, 임원, 어느 한 회사의 대표, 네, 제가 꿈꿔왔던 대표, 네, 결국에 월급쟁이고 제 몸과 시간을 써서 벌어들이는 네, 형태의 수입이었던 거죠. 그리고 직장인들이 결국엔 그만둬서 차리게 된 이런 자영업, 점포용 사장, 혹은 나 이제 회사 생활 못하겠어. 스타트업 차릴 거야 하고 나가서 차리는 중소기업 사장.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시간과 돈이라는 걸 써서 뭔가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자유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기업의 오너나 가족들입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소위 아는 삼성, 신세계 이런 큰 기업들, 외국으로 치면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나 엄청나게 유명한 핫한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의 주인들이죠. 혹은 건물주입니다. 이런 상가 건물이 아니고요. 테란노나 을지로나 광화문 일대에 있는 몇십 층짜리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건물주들, 아니면 큰손의 투자가, 직장인이 혹은 자영업자가 인센티브나 이런 보너스를 받아서 그냥 투자하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고요. 내 자산 자체가 몇 천억, 몇백억인데 그 안에서 5%에서 10% 정도만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투자가 워런 버핏이나 손정희 회장 이런 분들이겠죠. 아니면 프랜차이즈 오너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오너라는 건요. 결국엔 그 백종원과 같은 사람, 요즘 엄청 핫한 김승호 회장님과 같은 사람, 뭔가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유통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충격에 빠졌었고, 그럼 나는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답을 주게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들에게 아주 적은 위험과 재정적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키우고 큰 부를 창출하는 기회를 준다라는 이 문구를 보고, 이 비즈니스를 내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검토를 했었고요. 이 부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었던 사람이었고 전문 직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학 용어랑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요. 이거를 이해를 하니까 이 비즈니스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유통은요. 생산자가 10,000원의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생산이 되면 광고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 이런 멀티 채널의 유통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결국 1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제품을 팔게 되는 겁니다. 즉 소비자들은 9만 원이라는 비용을 광고와 총판, 도매, 소매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샘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서 무슨 제품을 구입하는데 샘플을 많이 받아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 샘플 많이 받았어 라고 좋아하는데 그 샘플에 대한 비용 또한 소비자가 지불을 하는 비용인 거죠. 그러다 조금 더 똑똑한 소비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금액에 같은 제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런 직거래,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과 같은 조금 더 단순화된 유통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 구조 또한 포기할 수 없었던 게 광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SNS와 택배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제품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업은 광고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소비자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많은 비용들이 광고와 이런 유통과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볼게요. 온라인이 발달이 됐습니다. SNS,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쇼핑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페이스북이나 발달이 되어 있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되면서 택배가 너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신유통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유통 구조가 아예 없어서 이 중간 과정을 완벽하게 다이어트를 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절감이 된 비용을 제품 원가, 생산 비용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싼 돈에 소비자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이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한 제품으로 제품가로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올까요? 품질은 좋고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품질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들을 써보고 제품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입소문을 내보라는 거예요.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제품을 써보시고 제품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대신 광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됐던 광고, 이 세이브된 광고 비용을 여러분들에게 캐시백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이 위에 두 구조는요. 기업 주도형 유통 구조. 소비자가 결국에 돈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가고 쓸데없는 이 중간 과정에서 돈을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말 그대로 소비자 주도형 유통입니다. 생산자도 생산 원가를 투입시키면서 적절한 이윤으로 돈을 벌고요. 소비자 또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광고비까지 얻을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유통 구조인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저는 이게 이해가 되면서 이 비즈니스 굉장히 똑똑한 비즈니스고 나와 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로부터 제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나로부터 뭔가 유통될 수 있는 유통망이 구축이 되면 내가 이 비즈니스로 생산을 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비즈니스를 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 선배님 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시작해 보려고요. 저 진짜 이 비즈니스로 한번 인생 바꿔보려고요. 라고 주변에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유통은 영업이랑 마찬가지야. 장사와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해볼수록 이 비즈니스는 영업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고 사업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빅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께 좀 풀어드릴게요. 영업과 사업의 차이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던 내용이될 거예요. 영업은요, 말 그대로 영업입니다. 영업사원이 있죠. 그 영업사원은 어디 소속인가요? 본인 스스로 소속인가요? 아닙니다. 회사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유통을 시키죠. 자, 근데 그 직원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좋은 조건을 받아서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일이 있어서 그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객에게 팔려간 이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유통망이 그 직원 건가요? 아닙니다. 회사의 소유인 거죠. 즉 내가 그 회사를 떠나게 되는 순간 내가 만들었던 그 유통망은 내 소유가 아니고 회사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진짜 영업입니다. 네, 원타임으로 끝나는 것들. 하지만 사업은요, 만약에 내가 만든 제품 혹은 누군가가 만든 제품 혹은 그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유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일이 있어서 그 시장에서 떠나 있지만 내가 구축했던 그 유통망이 지속적으로 내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나만의 뭔가의 시스템, 나만의 뭔가의 유통망으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사업입니다. 네. 일시적인 건지 영원한 건지에 대한 차이. 그게 바로 영업과 사업의 차이고요.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엄청 핫한 백다방, 백종원 잘 알고 계시죠? 백다방, 저희 집이 가락동입니다. 그래서 백다방 가락동점에 사장님이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백다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해봤자 100잔을 팔아요. 알바도 안 씁니다. 알바 쓰면 돈이 더 나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데 100잔이 맥스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본인이 팔 수 있는 커피는 3,000잔이 되겠죠. 백종원은요, 이런 백다방 가락점과 같은 거를 전국적으로 4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점들을 활용을 해서 누군가는 하루에 100잔 팔 거를 본인은 하루에 4만 잔을 팔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고 한 달이면 120만 잔을 팔 수 있는 효과를 봅니다. 즉 백다방 가락점 사장님은 40년 동안 벌어야 될 수입을 백종원은 한 달 만에 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스템을 소유를 했느냐 시스템을 소유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영업과 사업의 차이인 거죠.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저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제 스스로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싶거나 난 600만 원을 벌고 싶거나 물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좋겠죠. 하지만 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요. 제가 기존에 일했던 월급 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시간당 페이가 높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 600만 원은요. 월세 받는 사회인이에요. 네, 같은 사회인인데 누군가는 어느 회사에 고용이 되어서 시간과 몸을 투자를 해서
이 1,000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사회인은 네, 본인이 뭔가를 시간을 투자를 했거나 시스템을 만들었거나 건물을 갖고 있어서 600만 원이라는 지속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00만 원의 차이라는 게 있지만 어떤 게 더 가치 있어 보이나요? 네, 질문을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거에 더 가치가 있는지는 아마 스스로가 아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지속적인 수입은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헤란로에 혹은 광화문 일대 이런 큰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을 받으시면 돼요.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백종원처럼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가 요리부터 이런 레시피부터 매뉴얼까지 다 개발을 하는 겁니다. 브랜드까지.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것들을 개발을 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네,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처럼 나의 이런 개인적인 이런 재능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책이 팔려나갈 때마다 인쇄소득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박진영처럼 엄청나게 유명한 핫한 곡을 써내려가는 거죠. 이 네 개 중에 혹시 특출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었고 그냥 제가 일했던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 전문가였지만 건물을 살 돈도 없었고요.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 능력도 없었고 책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재능도 없었고 노래를 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리고 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네트워크 마케팅 혹은 이 뉴스킨 비즈니스로 얻는 수입이 백종원이 지금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수입과 마찬가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좀 더 파고들었더니 아까 내가 봤었던 그런 빅 비즈니스 네, 사업과 같은 내가 구축한 유통망과 시스템 네,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어서 자산 수입, 지속적인 수입 네, 그런 권리 수입을 받는 거라는 거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제 와이프와 함께 큰 결단을 통해서 전업이라는 걸 하게 됐었고요. 어떤 프랜차이즈 오너냐? 네,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하는 저희는 CEO가 되는 일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 이런 네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배달의 좀 많이 쓰시죠? 쿠팡도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에어비앤비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리 이 아마존은 엄청난 네,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에어비앤비는요. 숙박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들은 숙박시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들이 하는 건요.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 숙박시설 제공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로그인을 했을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여행지에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제공자들을 연결시키죠. 그러고 연결시킨 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즉 숙박시설도 없고 혹은 제품도 없고 창고도 없고 매장도 없고 공장도 없고 이것이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연결시켜주는 거. 그리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소비자가 있고 대리점이 있고 프랜차이즈 경영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대리점까지가 맥스인 거죠. 네, 이 대리점주들은 커피나 이런 음식물들을 사 먹는 사람들의 그런 매출로 인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백종원처럼 이 프랜차이즈 경영인들은 이 대리점에서 나온 매출의 일정 퍼센티지의 로열티를 받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스템과 레시피와 매뉴얼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경영인들은요. 소수에게만 가능합니다. 자본이 있거나 시간이 많거나 특출난 사람들. 근데 저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뉴스킨이 저에게 하나의 기회로 다가왔었던 거는 이 구조 때문이었어요. 저 또한 저희 와이프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킨 소비자이면서 네,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저는 제품도 없고 저희 집은 창고도 아닙니다. 매장도 따로 없어요. 공장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안티에이징과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네,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을 뉴스킨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혹은 뉴스킨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연결고리로서 저는 뉴스킨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습니다. 네, 점포도 없고요. 네, 저는 휴대폰과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온라인 형태의 플랫폼을 저는 프랜차이즈 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소비자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제품들, 생필품들은 누스킨 브랜드의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쓰고 있는 모든 이 Anyway Money로 쓰는 제품들을 전 누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고, 저로부터 입소문, 소개가 나면서 제 주변의 매니아 소비자들이 구축이 되면서 이런 온라인 형태의 대리점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백종원과 다른 형태의 프랜차이즈인 건 뭐냐면요. 저 또한 온라인 대리점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저의 이 온라인 형태의 대리점들을 프랜차이즈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 제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뉴스킨 비즈니스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 프랜차이즈는요.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매장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들을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은 백다방의 본사, 더본코리아가 그거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제가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들어올 수 있죠. 그 뉴스킨 프랜차이즈는요 다릅니다. 전 점포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임대 계약이 필요 없거든요. 자본금이라고 하면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이 Anyway Money로 쓰여지는 제품들을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 그게 저한테 투입되는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온라인 형태 플랫폼을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저로부터 6레벨까지. 네, 저로부터 이 6단계까지의 프랜차이즈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다른 건요, 전 간판이 없습니다. 매장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안티에이징과 뉴스킨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4차 산업시대 접어들면서 뭐가 있나요? SNS가 있죠. 제 스스로를 이런 온라인 형태의 이런 플랫폼에 또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반 프랜차이즈와 제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 프랜차이즈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이런 수입 구조들이 요즘 시대 아까 인디펜던트 워커와 같은 이런 프리랜서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기회를 주는 그들에게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수입 구조로 그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에서도 와서 이렇게 기사화 시킨 내용인 거고요. 뉴스킨은 프리랜서들의 니즈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그들에게 딱 맞는 그들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내용인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걸맞는 이런 디지털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도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런 기업들 중에 탑을 달리고 있는 기업으로서 또 집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드라이브 글로벌이라는 그 헬스케어 컨텐츠를 개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은 또 기사인데요. 네, 에어비앤비가 아마존과 뉴스킨을 또 이렇게 좋은 사례로 뽑았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만약에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집에서 하기 좋은 권리 수입을 받을 수 있다. 단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존은 내가 직장인으로서 아까 경제사분 면에서 왼쪽 그 직장인 월급쟁이로서 집에서 그냥 홈 오피스에서 재택근무하기 아주 좋은 회사다. 근데 뉴스킨은 집에서 하기 좋은 사업의 기회를 제공을 한답니다. 어디 고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비즈니스에 대한 오퍼튜니티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이러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게 뉴스킨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플랫폼과 좋은 보상 구조와 이런 좋은 형태의 비즈니스를 무엇으로 해야 되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뉴스킨 제품들입니다. 탑 클래스 제품들이고, 요즘 뉴스킨 제품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제품들을 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닥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에이즐락 사이언스입니다. 나이를 잠글 수 있는 온리 사이언스. 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뉴스킨만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 기술이고요. 이 사이언스 기술이 뉴스킨에서 나오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제품들을 먹고 바르면 자연스럽게 내 노화가 멈추게 되면서 젊은 날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들이 이 에이즐락 제품들에 열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저의 임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왼쪽이 제가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 저의 모습이고요. 온몸이 아토피로 뒤집어 있었고, 이때 제가 파마넥스 제품과 뉴스킨 제품을 함께 섭취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제 얼굴을 발견하게 됐었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제품력을 확인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서도 이렇게 아토피가 있었는데요. 뉴스킨에서 나오는 그리고 아까 광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세션 시작하기 전에 그 홍보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TR9T와 그 TR고라는 제품을 좀 지속적으로 제품을 복용을 하면서 더 건강하고 더욱더 활력 있는 몸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제가 올해 41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식스팩이 있고 근육질이 있는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품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제품의 기회가 나오죠. 이 에이즐락 부스트. 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출시가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 내가 만약에 원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제품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을 통해서 아마 체험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 디바이스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 유통권, 나로부터 이 판권을 가져간다라고 하셨을 때 여로부터 이 제품이 유통되는 그 유통망을 구축을 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제품력은 체험을 안 받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임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저희 장인어른인데 네, 1분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중요하고 가전제품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장수시대, 앞으로는 저희가 100세 그 넘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웰비잉이 아니고 웰다잉 하는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더욱더 젊은 삶을 살고 싶어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트렌드에 맞는 내가 비즈니스를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근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안티에이징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5년도까지 네, 약 1000조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늦게 구글과 삼성과 이런 대기업들이 안티에이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스킨은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부터 이 에이즐락 사이언스를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또 업그레이드된 이런 사이언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늘 뉴스킨은 앞서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킨이라는 기업은요. 네, 궁금하시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네, 뉴욕 증시나 이런 포브스나 이런 전 세계 경제 채널에 들어가서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중요 증시기관이나 경제 채널에 들어가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를 쳐보시면요. 어마어마한 히스토리와 이 회사에 대한 프로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떨어지고 비즈니스를 셧다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뉴스킨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를 했고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진 이제 끝으로 접어들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하라. 네,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위인들 다 아실 겁니다. 빌 게이츠, 네, 도널드 트럼프, 그다음에 워런 버핏, 빌 클린턴, 네, 삼성의 회장님, 네, 이런 여러 경제학 박사들 혹은 그런 성공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을 하라. 네. 당신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편승을 해서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는 평범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고 빨리 성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안에도 3개의 옵션이 있었죠. 비행기를 만들어 가든지 비행기를 사서 가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비행기에 티켓팅을 해서 가든지 저는 일반적인 월급쟁이였고요. 수입은 괜찮았지만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수입은 안 됐습니다. 비행기를 살 돈도 없었고요. 개발할 능력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 과감하게 편승을 해서 만들어지는 비행기에 제 몸을 옮겨 태워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속도를 내기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속되는 경기 침체, 지금도 경기는 안 좋습니다. 저는 97년도 IMF도 겪었고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겪었고 네, 지금 코로나
네, 이렇게 3번에 걸친 경제 위기 속에서 늘 네,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취직률이 떨어지고 있고 스타트업 이 기업들이 계속 실패 나가고 있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렸을 때 내가 꿈꿔왔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인 건지 혹은 내가 몇 년 전에 내렸던 나의 선택으로 해서 지금 내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내가 기존에 선택한 방향대로 내가 지속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본인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이런 질문을 4, 5년 전에 제 스스로에게 했었고 그때 제가 원했던 거는 이런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였습니다. 미국 생활, 제가 미국에서 9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봤던 그런 미국의 상류층들의 삶, 그런 삶을 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 처해진 상황에서 늘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저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가 없다라고 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 이런 자유가 생길 것 같다라면 어떨 것 같으신지.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 전에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이 표 하나 보실게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도구를 먼저 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주는 환경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공을 했고, 전공을 통해서 그 전공을 살린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삶을 찾기는 어려웠고 그 삶에서 나름 끝점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공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거는 동일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꿈꾸고 상상을 했었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다는 것. 저 또한 4, 5년 전에 저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정말 올바른 검토를 통해서 잡을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인 여러분들에게도 이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만약에 기존에 선택했던 그런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의 삶이 그닥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의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 이 기회, 이 타이밍이 엄청나다라는 믿음을 갖고 깊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